네, 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반갑습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허가연입니다. 다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투자 전략 꼭꼭 눌러 담은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월요일과 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 들어드릴 테니까요. 샵 3989번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이따가 종목 상담하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저희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볼까요? 코스피는 장 초반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오전 11시 이후부터 상승세로 굳혔습니다. 대체적으로 횡보하다가 0.16% 오른 2,527선에서 마쳤고요. 코스닥도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코스피보다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0.06% 내리면서 시가인 831선에서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쳤고 연휴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물량을 던졌지만 기관의 매수세에 지수 상승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700억 원가량 팔았습니다. 자, 양시장 상승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사우디 네옴시티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건설업이 2.68%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관련해서 기계업종도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던 한국가스공사가 5% 넘게 오르면서 전기가스 업종 2% 넘는 강세로 마쳤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상승과 하락 업종이 반반 정도였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태웅로직스 14% 가까이 급등하면서 운송업종이 3%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역대 상반기 최고 매출을 달성한 피코그램 16%가량 오르면서 기타 제조업종을 2%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1.95% 상승한 종이목재 업종에서 대부분의 종목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KT와 SK텔레콤이 각각 1.3%가량 빠지면서 통신업 섹터 지난주 금요일에도 부진했습니다. 1% 가까이 떨어졌었고요. 자동차 시트 원단 제조업체인 일정실업이 2.73% 하락하면서 섬유의복 업종도 0.6%가량 빠졌습니다. 넷마블이 5%, NC소프트 4% 넘게 떨어지면서 서비스업 업종도 0.57% 하락세였습니다. 코스닥은 게임주들의 하락장 속에 디지털 콘텐츠 섹터 2%,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종이 1% 넘게 떨어졌고요.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큰 폭으로 올랐었던 양지사가 12% 이상 빠지면서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1% 넘는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어제 장 마감 후 시간외에서 크게 움직였던 간식 밀키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식, 우리 시간의 특징주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대유 AP입니다. 2분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5.57% 올랐고요. 두 번째도 실적 관련입니다. 시멘트 관련주인 한일홀딩스인데요.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 5.29% 올랐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는 HLB입니다.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고 시간외에서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외식 밀키트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간밤 미국 3대 증시는 모두 하락 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45% 오르면서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요. 나스닥의 상승폭 가장 컸습니다. 0.62% 올랐고 스탠다드앤푸어스 500도 0.4%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최진욱 전문가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금일 주식시장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투자하기 힘드실 겁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확실한 좀 매매 기준이나 그리고 기점, 기법 이런 부분들만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체크를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승산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 시장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투자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진욱 전문가님의 투자 포인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종목 상담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3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비트코인 2개월 만에 25,000달러 돌파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속해서 약세를 보여오던 비트코인이 연휴 사이 2개월 만에 2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80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요. 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연계성을 보이는 비트코인은 지난 7월 한 달간 15% 오르는 등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더리움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긍정적인 전망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 시장에 있어가지고는 좀 주식 시장과 어느 정도 연계는 되지만 다만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메이드 쪽에서는 위믹스도 있고 지금 웹 3.0 그리고 위믹스 3.0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펀더멘탈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과는 조금 다르게 이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해시 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영위를 하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시장과 똑같이 현재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단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 다만 오늘 조정폭을 조금 보게 되면은 이제 제조업 지수가 지금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를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지금 경기 침체 시그널이 지금 염두를 해두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지금 단기 조정 매물에 지금 들어간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현 구간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역시 작년에 굉장히 가파르게 불장이 나왔습니다. 불장 이후에 꾸준하게 주식시장의 투자자들 역시 블록체인으로 좀 많이 넘어갔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블록체인을 신규로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비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가지고 단기 매물, 즉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랐고 지금 빠진 부분은 경기 침체 이런 경기 국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빠지긴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시장 쪽으로 투자자가 좀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쪽은 단기간에 좀 다시 상승폭을 이어가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것보다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앞서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잠깐 말씀해 주신 것과 연관된 주제인데요. 뉴욕주의 제조업 활동 지표가 팬데믹 직후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주의 8월 제조업 활동 지표가 공장 주문과 선적의 급격한 감소로 전월보다 42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31.3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직후인 2020년 4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요. 이 수치가 0 미만으로 나타나면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상치보다 좀 훨씬 낮게 발표되면서 제조업 침체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죠. 미국이 재채기라면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조업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미국이 지금 장 초반에 좀 굉장히 급락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마감을 좀 강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해줬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일전에는 뭐 인플레이션 고도화, 즉 장기화, 그리고 지금 전쟁 장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경기 침체가 가파르게 올 것이다라는 이유로 좀 투심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현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제조업 지수가 지금 0을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판단을 합니다. 0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마이너스 30% 이상 지금 빠진 상황이죠. 그럼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는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증시가 장 종료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뭐 마이너스 폭을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하고 거의 지금 보합권까지 오면서 마감을 해준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이미 인플레이션이 지금 꾸준히 고도화가 될 것이다, 장기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봤을 때 CPI라든지 CI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지수를 좀 파악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은 정점에 달했다라는 것을 시장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시장은 이 제조업 지수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고점, 즉 정점이다라는 이 부분에 지금 촉각을 두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8월 말에 있을 이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에 연준, 이 FOMC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즉 지금 제조업 지수는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기술주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좀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술주들의 전체적인 악재 부분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여태 지금 기술주들하고 조금 외면되어 있는 좀 리오프닝주나 그리고 엔터, 게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조업 지수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수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관련해서 당연히 기술주들 상대적으로 약세 보일 수 있지만 리오프닝주, 엔터주, 게임주 이런 쪽에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오늘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지수 예상치 밑돌아입니다. 우리나라의 연휴 동안 중국의 7월 산업 생산 지수와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모두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먼저 산업 생산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는데 6월의 3.9% 증가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4.5% 증가도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에 그치면서 6월의 3.1% 증가와 시장의 예상치 5% 증가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미중의 갈등 수위가 가라앉지 않고 있고 중국과 대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죠. 실제로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에 어제 뉴욕 3대 증시 모두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부진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미국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지금 올해 들어서 좀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한 게 이번까지 총 2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금리 인하를 시행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 위험 선호가 조금 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위험 선호가 발동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은 일전부터 이루어 왔던 것이고 지금 금리 인하가 갑작스럽게 단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원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경제 지표가 지금 부진하다, 이런 부분들로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가파르게 금리 인하를 지금 단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원유나 구리 그리고 뭐 곡물 등 지금 위험 자산들이 일제히 좀 약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나 철강, 이 건설 이 전부 마이너스로 끝난 상황입니다. 예상치 않았던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인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은 뭔가 지금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 인식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원자재 가격 하락이나 그리고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이런 부분들로 짚어봤을 때 오히려 지금 중국 쪽에서는 계속 부양책은 내놓을 것이고 지금 제일 급한 것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단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포인트는 우리가 이미 시장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상치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지금 받아들이는 뭐 효과라든지 그리고 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소매 판매나 뭐 산업 생산 그리고 고정 자산 투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제히 회복치로 올라오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다시 올라온다면은 결국에는 다시 또 금리 인상을 또 단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크게 그렇게 우리 시장으로 참여를 했을 때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의 뭐 산업 생산 지수, 소매 판매 지수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 3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희 개장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죠. 현재 개장까지 약 14분가량 남은 상황입니다. 저희 일단은 이제 화요일인데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시장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시장 뭐 나쁘지 않았어요. 금요일에는 좀 횡보하면서 마치는 그렇죠. 모습을 네네.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좀 저가 매수를 지금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밸류를 봤을 때 대형주도 지금 굉장히 가격이 많이 싸졌거든요. 네. 대형주들도 가격이 많이 싸졌고 중소주들은 뭐 당연히 가격도 많이 싸진 이런 측면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고점에서 물려 있는 분들 비중이 크지가 않는다면은 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좀 차트적인 부분이나 시황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했을 때는 지금 저가 매수를 조금 취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은 소식이네요. 오늘 보니까 이제 나스닥이 베어마켓 랠리가 좀 끝나가고 있다 네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 저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해석해도 될까요? 베어마켓 랠리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도 이미 예상치,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베어마켓 지금 랠리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지금 미증시나 우리 증시를 딱 봤을 때는 우리 증시 같은 경우 1년 넘게 약세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미국 증시를 우리가 봤을 때는 작년에 오히려 미증시는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좀 반도체 업종을 관련해서 꾸준하게 계속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네. 상승장이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이미 그때 당시에 좀 디커플링 발생을 하면서 좀 떨어졌는데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미증시 같은 경우를 좀 바라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미 우리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연속적으로 맞아요. 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즉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이머징 시장보다 신흥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외국인이 많이 물량이 빠진 거에 비해 아직 덜 그렇죠. 들어왔다. 그 비해서는 네. 지금 엄청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네.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다 올라오고 외국인이 어느 정도의 1조, 2조 이상의 좀 매수세를 넣어주고 나서 지금부터 시장이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들면은 네. 거기가 고점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역시. 그렇죠.
네,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저가 매수 기회, 외국인들의 매수세 더 들어오기 전에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떤가. 내가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평단가 조금 조절해 가시고 그런 전략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뭐 일단 미국은 어제 좀 올랐어요. 초반에 되게 빠졌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다 빨간불로 마감을 그렇죠. 했더라고요.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의 지금 경기 시황에 대해서 반영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반영을 어느 정도 다 했고 네. 제조 지수가 원래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안 했다면은 오히려 지금 제조 지수가 지금 0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 국면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장이 좀 가파르게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단기간 투자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지금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빠진 부분을 전부 다 만회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여태까지의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예상치 앞부분, 뭐 3개월, 4개월까지도 이미 반영을 한 국면이기 때문에 네. 현 구간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투자가 위축이 된다기보다는 확실한 종목은 지금은 오히려 나중 갔을 때 이 가격에 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격이 또 안 올 수가 있어요. 오. 솔직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자체가 처음이잖아요. 네. 그전에도 인플레 관련해서는 몇 번 이야기는 나왔지만 이야기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이야기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했는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빵 터졌을 때 연준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죠.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늑대가 나타난 겁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네. 나타나니까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걸 잡아야겠고 근데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그만큼 뭐 매출적으로도 타격이 크게 일어나지 네. 않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또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가격이 앞으로 안 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오늘 강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잡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그렇죠. 뭐라도 지금 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네, 막 생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후에 저희 그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오늘 도움되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장 시작하기 전에 저희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게 HSD 엔진이 지난주에 그 선박용 엔진 관련해서 뭐 수주 계약 그렇죠. 소식이 있었어요. 오늘도 그 여력을 조금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랭크님 보시나요? 혹시 태주 이방원 아시나요? 저 그거 들어봤어요. 뭐 태양광 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네. 그리고 마지막에 원자력. 원자력. 맞아요, 지금 이게 맞아요. 태조 이방원이 또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갈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주들이 올라가긴 솔직히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합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술주만큼 또 밸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섹터들은 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그만큼 갈 수 있는 섹터가 한정적이다. 그리고 거기 결국 태조 이방원 안쪽에 보게 되면은 네. 대부분 신재생이랑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오, 신재생이랑 맞아요, 관련이 맞아요. 많이 되어 있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HMM이 지금 매각 지금 이슈가 나왔죠. 네. 매각 이슈가 나왔는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폭으로 기조를 했고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고 즉 안정화까지 지금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경상수지가 꾸준하게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경상수지가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8월 달 경상수지는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죠.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오히려 조선 쪽에서는 네. 호황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한번 사이클이 돌게 되면은 네. 굉장히 슈퍼 사이클을 해가지고 좀 몇 년 넘게 사이클이 이어집니다. 오. 조선주가 딱 한 번에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네. 근데 그런 신호를 보내준 게 올해 초에도 몇 번 있었는데 네. 지금 갑작스럽게 좀 불확실성이 리스크가 딱 나오다 보니까 조선주들한테는 타격이 크죠.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수출량이 좀 많지가 않다 보니 오히려 조선 쪽에는 조금 업황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인플레 이런 국면에서도 조선주들의 타격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네. 조선주들의 타격이 크지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안정화, 즉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돌아서게 되면은 네. 조선주는 다시금 슈퍼 사이클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HSD 엔진 지금 조선주에 관해서도 오늘 약간 긍정 회로가 이렇게 비타는 느낌인데 조선주들 슈퍼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면 그렇죠. 되는 걸까요? 네.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카카오랑 네이버도 좀 동시에 종목 조회순위 높게 올라와 있어요. 지난주에는 조금 쉬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 주에 이런 콘텐츠 빅테크 관련주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핀테크 관련주로 볼 수가 있죠. 핀테크 관련주인데 지금 웹툰 시장이 3조 넘게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어서 관련으로 좀 묶일 수가 있는 게 카카오나 네이버거든요. 핀테크 관련으로 크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저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도 카카오 게임즈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맞아요. 했어요. 근데 우마무스메 카카오 게임즈 얘기하고 저번 주 보셨나요? 저번 주 봤습니다. 후반에 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은 경기 불황의 리스크가 현재 적은 것들입니다. 아, 경기 불황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뭐 수출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게임주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요. 게임을 안 하진 그렇죠. 않죠. 오히려 게임은 계속 신작이 나오게 되고 그 신작이 있어가지고 지금 솔직히 시장이 안 좋거나 돈이 안 좋아도 할 사람들은 하거든요. 오, 게임을. 맞아요. 할 사람들은 하는데 다만 이제 현질이라고 하죠. 유료. 아, 근데 이 유료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 유료 싶은데. 상품을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 떨어지진 않아요. 음. 결국에는 고정적으로 현질러들이 네. 있다는 거예요. 현질러들. 그렇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시장도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경기 불황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없는 업종들, 이런 업종들을 먼저 올려주고 나서 추후에 경기가 안정화가 되면 그때 기술주들이 같이 가는 거죠. 네, 지금 그런 네. 국면, 즉 시나리오로 가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웹툰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게임 관련해서도 뭐 이것들이 지금 현재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상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약간 상승해서 출발할 걸로 네, 예상이 그러네요. 되고 있어요. 코스피 0.7% 정도, 코스닥 조금 못 미치긴 한데 0.3% 강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밤사이에 미국장이 좀 올랐으니까 그 영향 또 받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준옥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하실 수 있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 한 번만 더 알려드릴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하는 시간 동안 도와드리겠고요.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으니까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고민 상담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기아를 8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비중이 조금 있으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기아를 전기차 관련해서 많이 오른다고 해서 샀는데 이거 얼마에 정리를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아 일단 현재가 82,400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현대차, 기아는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미국의 공장 관련해서 그렇고 좋은 소식이 많았는데 자, 매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지금 네.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로 우리가 봤을 때 결국에 지금 이러한 국면에서도 현대가 지금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네. 기아도 지금 예상치보다 상해, 컨센서스 대비 상해의 매출을 지금 발생을 시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친환경차 관련해가지고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친환경차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테슬라보다 현대가 지금 따라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지금 기아 같은 경우 EV6가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전기차가 네, 그렇죠. 그 아이오닉 5도 관련해서도. 네. 근데 이번에 현대가 또 아이오닉 6를 내보내죠. 그리고 기아도 지금 EV 8인가요? 8인가를 지금 내보냅니다. 자, 결국엔 지금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친환경차 관련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수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렇게 되면 현대글로비스가
현대랑 기아를 같이 중점적으로 수출을 많이 시키거든요. 네. 조선을 태워가지고 배를.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 현대그룹주, 기아도 어떻게 보면 현대그룹주라고 봐야죠. 뭐 맞아요. 네, 그렇죠. 기아도 어떻게 보면 현대그룹주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가격이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지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고 오, 네. 기아의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좀 긴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중심가까지 좀 내려와줬거든요. 중심가까지 내려와줬다. 다만 추세를 지금 깨지도 않았고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오히려 추가 매수 한번 취해 주시고 오. 지금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네. 86,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단기간에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매수가가 얼마였죠? 86,000원 말씀해 네, 그러면 이제 주셨고, 지금 네.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한번 비중을 진행을 하면은 평단은 조금 더 조정이 되겠죠. 안쪽으로. 그러면은 86,000원에서 우리가 아까 추가 매수한 비중을 조금 더 털고 나서 남은 비중을 조금 더 홀딩해서 위까지 봐도 된다는 거죠. 얼마 정도까지 한 9만 원까지도 저는 예상하시 지금 딱 봤을 네. 때는 92,000원까지도 간다고 봅니다. 오. 예. 근데 이분이 아까 비중이 50%라고 조금 많으신 네네네.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래- 지금 네. 기아가 비중이 50%가 묶여 있잖아요. 네. 비중이 50%가 묶여 있는데 자, 솔직히 생각해서 지금 기술주 어떻게 보면 기아도 기술주입니다. 네. 기술주인데 당연히 기업 자체 밸류는 좋지만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비중이 50%가 지금 묶여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하고 홀딩을 이어가면은 네. 그 기회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아, 그 안에 그렇죠. 네네. 그럼 기회 비용 동안 만약에 운이 좋아서 단기간에 간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지만 분명히 가는 건 알지만 오히려 좀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회 비용을 또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50% 비중에서는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네. 10%씩으로 한 두 번 정도 분할로 들어간 다음에 아, 그러면 이제 평단이 아무래도 86,000보다 아래로 내려오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한 70%의 비중을 가지고 위로 올라올수록 내가 평단가 부분에 좀 도착을 하면은 그때 비중을 좀 더 축소를 시켜야죠. 그렇죠. 비중을 축소를 시킨 다음에 네. 혹시라도 다시 단기간에 하락 기조에 들어선다고 하면은 비중을 더 줄이고 그다음 저감에서 한 번 더 잡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씩 이제 그렇죠. 천천히 네, 그렇죠. 비중이 높은 50%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10%씩 그렇죠, 조금씩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그러니까 해보다가 개인 투자자가 제일 실수하는 게 한 번에 몰빵. 네. 아, 이 종목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펀더멘탈도 모르고 지금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죠. 가니까 초보자들은 네, 상승하니까 그냥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매수를 분할로 절대 안 하거든요. 한 번에 다 들어가요. 네. 그리고 단기간에 갑자기 하락 기조에 딱 들어서면은 음봉에 그냥 물을 타거든요. 네, 음봉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내려오는 칼날에 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실수하는 게 한 번에 비중을 몰빵 네. 아니면 뭐 두 개의 종목을 50대 50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지금 그것은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매수를 할 때는 분할 매수 관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좀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얘기인데요. 일단 매수를 하실 때는 기업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한 종목, 두 종목에 이제 올인을 하기보다는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우리 투자자들의 그런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기아 충분히 펀더멘털도 좋고 뭐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가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평단가 조정하시는 방법도 추천을 해주셨고요. 일단 높게 봤을 때 92,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를 66,000원에 샀고요. 비중은 30%입니다. 그 블랙핑크 컴백하면서 이제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확인해 현재 62,500원 선이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매수가까지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걸그룹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 블랙핑크 오랜만에 컴백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를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우리 YG 엔터테인먼트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YG가 움직이는 거를 딱 보게 되면은 이미 기대감이 지금 시장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블랙핑크가
1집을 냈을 때 그때 당시에 거의 130만 장 앨범을 판매를 했거든요. 어마어마했죠. 네, 아주. 그렇죠. 정말 네.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블랙핑크가 8월 19일인가요? 19일에 네. 컴백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컴백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을 이미 앞전에 기대감을 다 받아들이고 나서 하락을 타냐, 아니면은 그 이후에 블랙핑크가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서 네.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YG 쪽에서만 뭐 아티스트가 좀 유명한 아티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하이브도 있고, 트와이스도 그렇죠. 뭐 JYP에서 JYP도 나온다고 있고, 해요. 그리고 SM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시대로 들어섰고 엔디비 시대 들어서니까 네. 여태까지 활동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티스트들이 대거 나오고 아,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컴백 부분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앞전에 어느 정도 뭐 소녀시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미 뭐 이 2달 전에 나왔다 컴백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겠죠, 시장에서는.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블랙핑크가 딱 튀어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 자체로 봤을 때는, 다만 지금 블랙핑크가 나오는 타이밍이 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긴 해요. 너무 레드오션이 아닌가 하는. 그렇죠. 레드오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관광객, 그러니까 즉 팬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블랙핑크 쪽에도 팬들도 당연히 고정 팬들이 있겠지만 네. 다른 일부 팬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대거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네. 대장을 누구로 잡을지. 근데 대장이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누구라고 할지는 좀 단정 짓기는 좀 솔직히 너무 빠르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YG가 지금 추세만 딱 봤을 때도 네. 이미 블랙핑크의 기대감을 반영은 했어요. 음, 반영은 했고 이제 이후의 문제는 앨범입니다. 앨범 판매. 네. 판매가 125장, 130만 장처럼의 쇼크가 나올지. 만약에 그 쇼크를 못 미치더라도 당연히 기업 측면에서는 매출적으로 클 수는 있지만 네.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 1집 때보다는 아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가 좋아도 매출적으로 좋아도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부담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상승 기제가 조금 더 큰 구간이긴 합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뭐 오. 고평가 구간도 아니고 네.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네. 매수가도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추가 매수 진행을 하지 마시고 오. 오히려 이 59,000원 좀 터치해 줄 때, 59,000원 59,000원, 부근까지 네. 내려올 때는 이때 한번 추가 매수 진행을 하신 다음에 네. 지금 단기간에 68,000원 이 블랙핑크 기대감으로 한 68,000원까지는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근데 이 이후의 문제는 앨범입니다. 앨범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네. 따라서 이 이상 가면서 저번에 그 7만 5천 신고가를 달성을 해주냐,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나와 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블랙핑크 뭐 물론 팬덤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마어마한 팬덤이 있지만은 현재 지금 다른 소속사들도 막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레드오션이 아닌가, 조금 까봐야 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지금 평단가를 지금 조절하지 마시고 59,000원 선까지 내려오신다면은 한번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조절을 해보시고, 그래도 아직 나쁘지 않기 때문에 68,000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저희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공업을 8,800원에 40%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 자동차 부품 관련된 그렇죠. 기업이죠. 현대공업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가는 7,950원 선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비중이 이분도 낮진 않아요. 40%면은 네, 현대공업 8,800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현대공업을 봤을 때는 네. 평단가도 그렇게 아까 7,950원이라 했죠? 네네, 맞아요. 7,950원이면은 평단가 높은 건 아니에요. 음. 오히려 저 같아도 지금 현대공업 딱 바라봤을 때는 네. 저도 지금 매수 관심이 좀 들 것 같거든요. 오. 왜냐하면은 이게 현대공업이 시트류 관련해서 자동차 시트 네네. 이 제조를 하는 업체인데 아. 현대공업이 지금 현대차랑 30년 넘게 좀 계약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현대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죠. 현대차를 따라갈 그렇죠. 수 있겠네요. 현대의 좀 아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현대가 지금 날개 달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아가 뒤에서 끌어주고 있고. 네. 근데 현대 쪽에서 아니 현대공업이 어. 기아랑 현대를 같이
주요 매출처로 잡고 있거든요. 네. 시트류. 근데 우리가 자동차 시트 앉을 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네, 그렇죠. 엉덩이 근데 아파서 못 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친환경차가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음. 시트류 판매는 당연히 기업 측면에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의 어느 정도의 매출 비중이 80% 이상을 네. 좀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공업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현대 따라서 같이 움직여줄 방향성이 제일 크다. 음.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오히려 현대공업도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지금은 이제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네. 지금 잡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바닥 체크하고 저는 네. 저 같아도 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구간에 봤을 때 7,300원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 여기를 이탈 안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강하게 저는 매물이 받쳐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대금이나 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단기간에 다시 급등이 한번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 구간 한 9,000원대까지도 네.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들 딱 지금 종목 상담 받아보고 딱 보면은 대부분 다 아마 이 기업이 어떤 걸 하는지 모르고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그럴 거예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매수하시고 지금 구간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그리고 시가총액 순위로 봤을 때 이 판단이 지금 맞는지 네. 이런 부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들 너무 많다 보니까 찔리네요, 갑자기. 막 지금 이따가 뭐 앵커님도 지금 말씀해 줄 텐데 네. 혹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으신 분들은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좀 샵 3989죠? 네. 네. 직접 이제 홍보를 해주시고 네, 계십니다. 3989로 문자 주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요. 네. 차트만 딱 보는 거죠. 네. 차트만 보고 그냥 접근하거든요. 그리고 차트가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차트만 보고 했을 분들이 많이 물릴 시기예요. 왜냐하면은 시장에 당연히 불장이 들어서면은 네. 차트만 봐도 상승해요. 어. 내가 진짜 뭐 상패할 종목 매수하지 않는 이상은 네. 올라가요. 그런데 어.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네. 차트도 안 먹히거든요. 트레이딩 관점도 안 먹힙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좀 거시 경제라든지 기업이 어떤 걸 하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가져가는 건데 네.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계속 물만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네. 선호하진 않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제 공부가 개인적인 필요하다. 주관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나와 있는 저기 3989로 문자 주셔가지고 네. 들어오셔가지고 네. 차근차근 좀 배우시는 게 저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진짜 이 기업 분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직접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샵 3989번 매일매일 종목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사고 싶은데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하는 것도 그렇죠. 괜찮죠. 방송 통해서 네. 얻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현대공업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아버지인 현대차가 날개를 달고 날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들을 끌어갈 것이다. 자동차에 시트가 없으면 그거는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오늘도 지금 현대공업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현재 벌써 0.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 조금 평단 조절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종목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고요.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볼 테니까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 시작하고 지금 12분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아까 예상지수 시작하기 전보다는 사실 살짝 떨어진 것 같아요. 코스피 0.3% 정도, 코스닥은 0.1% 정도 빨간불이긴 하지만 살짝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시장 이렇게 빨간불로 마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실시간 좀 종목을 또 봐도 대부분 네. 다 신재생 에너지들이 지금 좀 많이 필두로 두고 있거든요. 역시 태조리다. 네, 이제 아무래도 네.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미뤄왔던 게 네. 인플레 감축 법안이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원래는 BBB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딱 초기에 딱 내고 나서 그 부분이 하원이랑 상해랑
이탈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부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조금 내용을 바꿔가지고 내보낸 게 지금 인플레 감축 법안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하원이나 상원이나 전부 다 통과를 했죠. 네. 그럼 바이든의 서명만 남은 건데 본인이 내보낸 정책인데 서명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미 서명을 했을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봤을 때 수소나 신재생 에너지들이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가 좀 활성화가 안 돼 있었거든요. 이제 뭐 풍력 같은 경우는 정책 자체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네. 풍력 타워 하나 설치해도 5년이 걸리는데 그거에 따른 돈은 정부에서 대주질 않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고정가격 입찰제도 이번에 풍력이 들어갔고 네. 그렇다는 것은 풍력, 수소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지금 장기적인 모멘텀이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메이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할 시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목 순위에도 보게 되면은 네. 오히려 신재생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신재생 에너지들도 좀 관심 네. 있게 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아직까지 재료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오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슬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 섹터, 오늘의 투자 전략 눌러 담아 주실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간도 진행을 해봤고 또 오늘 시장 예측도 해봤는데요. 최진욱 전문가님께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종목 고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최진욱 전문가님이 깔끔한 투자 포인트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QR코드 한 번만 띄워주세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그냥 갖다 대기만 하신다면은 최진욱 전문가님께 상담받으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팍스 밀키트 주재료 정리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우리 투자 전략 메인 재료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뭐 서브 재료로 말했을 때는 아까 뭐 엔터 게임 그리고 신재생 쪽이었고 지금 주 메인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좀 중고차 관련주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K카를 저는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중고차를 보는 이유는 홍수로 인해서 이번에 지금 중고차 즉 침수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봤을 땐 차량에 대한 매력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새 차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유럽이나 인도 측은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침수차가 돼도 수출을 즉 입찰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침수가 굉장히 심했었고 그로 인한 지금 침수차들이 많다 보니까 수출이 또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단기간에 그러한 기대감, 매출적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고차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지금 K카라든지 중고차 일부 관련주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재료로는 중고차 관련주 그중에서도 K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K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난주에 비가 많이 서울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서 침수차 관련해서도 있지만 유럽에서는 또 중고차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K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다음 메인 재료도 한번 한꺼번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엔터 게임 이야기,
엔터 게임 이야기를 했는데 뭐 게임즈는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뭐 오딘이나 그리고 우마무스메 이 부분이 지금 양대 마켓에서 굉장히 좀 많은 랠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엔터주들은 지금 리오프닝 시대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월드 투어들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기업 측면에서 충분하게 매출적으로 호황기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이나 지금 게임주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세 개의 섹터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포트에 하나쯤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고차 관련주 K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임주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엔터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